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검사는 가해자를 벌하는 사람이지 피해자 편은 아니다라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관련해서 검찰 그리고 법무부의 역할이 정말 가해자의 벌하는 것만이고 피해자 편은 아니다가 맞는지 그거 아니더라고요.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있더라고요. 장관님, 일단 뭐 제가 한 30초 1분 드리겠습니다. 이 피해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말씀드린 것처럼요. 법무부의 역할은 역시 가해자를 벌하는 것도 또 피해자의 편에 서는 것이죠. 가해자를 적확하고 강력하게 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부분도 더 잘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피해자의 편에서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말씀에는 100% 공감을 하고 그게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피해자가 지금 이 국정감사를 보고 계신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이분이 얘기한 특정한 그 제도 두 개만 좀 건드려 보겠습니다. 하나가 범죄 피해 구조금입니다. 범죄 피해 구조금은 아시는 대로 헌법 30조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헌법이 정의한 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통계를 보시면요.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피해자 중에서 실제로 받는 사람은 1.8%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어떻게 했냐. 전체 사건, 그러니까는 중상해 사망자 사건이 10,000건인데 범죄 피해 구조금 건수가 191건. 뭐 플러스 마이너스는 할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적다. 얘는 뭐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은 이유는 쉽게 얘기해서 몰라서입니다. 이런 범죄 피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고 이 얘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피해자, 이분의 경우도 동료 피해자에게 야 이런 거 있는데 신청해봐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좀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일단 범죄 피해자 구호금을 지급하는 시스템 자체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서현엽 사건에서도 보셨다시피 전액을 저희가 검찰청에서 지급 보증을 병원에 했거든요. 물론 그거로도 피해자는 부족하실 겁니다만 금액도 있지만 1.8%밖에 안 돼요, 수혜자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국정과제로서 피해자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는 걸 계속 연구해 왔고요. 이번에 올해 내에 사실 서로 간의 어떤 망으로 연결이 아니라 한 곳에 이걸 모아서 건물에 모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 원스톱 서비스 센터 지지합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다음 보시죠. 지금 원스톱 지원 누가 받고 있나 이래서 지금 기존에서 변경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약간 불안한 게 다음 보시죠. 원스톱 지원센터의 홍보를 시작한 게요. 작년 3월 31일 법무부에서 했습니다. 광고 크게 하셨어요. 지금 전 장관이신 박범계 장관님이실 때 광고 크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원스톱 지원센터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거대 광고 예,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다고 이 피해자분들이 잘 아실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물리적인 어떤 실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함께 지금 한 건물에서 상당한 이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서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곳이 법무부나 검찰뿐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근데 서로가 연계가 안 돼 있죠. 전에 과거에 이탄희 의원님께서도 이거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건데 저희가 이제 이걸 회의를 여러 번 하고 여러 가지 서로 간의 연계 체제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게 나눠져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래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번에 이 사람들 각 부처는 나눠져 있지만 한 곳에 모여서 일하는 곳을 서울에 출범하려고 합니다. 연내 출범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준비하고 있고 그래 서울시와도 함께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를 오해했다는 뜻입니까? 의원님, 항소 이후에서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는요.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를 다투겠다는 의미인 것이고 그 국어 그대로 받아들이면 조금 오해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취지는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증거관계에 대한 어떤 견해 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법리 면에서 여러 가지 좀 법원이 제시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해서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인 법리 오인이라는 말은 그냥 재판에서 그냥 굉장히 루틴하게 쓰이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좀 말을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인의 들리는 뉘앙스는 검찰은 할 일은 다 했는데 법원이 오인했고 법원이 오해했다 뭐 이렇게 들리는데요. 이걸 논쟁하자는 건 아니고 지금 이 사건 1심 결과가 나오고 많은 국민들 특히 전문가들이 검찰의 기소 범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또 법원에 국회의원 직무 연관성을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평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제3자 뇌물죄 그리고 경제 공동체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 국민들이 매우 익숙한 그런 여러 가지 범죄나 주장들이 검찰의 주장에 1심에서 들어있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평인데요. 1심 결과를 보시고 검찰을 통과하시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1심 무죄 판결의 국민들의 공분, 국민들이 이런 들끓는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100% 공감하고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민들의 기대 또는 상식적인 수준과 1심 결과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난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 잘못했든지 실수를 했든지 오판을 했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사법제도 자체가 우리 국민들의 상식과 맞지 않다 이런 결론밖에 안 나거든요. 재판은 어차피 증거를 가지고 팩트를 확정하는 것이고 그걸 법리에 맞추는 것이죠. 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 새 수사팀에서 확실하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세상에 공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누가 그걸 동의하겠습니까? 저도 동의하지 못하겠고요. 항소심에서 바로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도 그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빠가 추천해서 들어간 직장입니다. 그냥 지원한 게 아니고 그렇죠? 곽상도 씨라고 전 부르겠습니다. 곽상도 씨에게 김만배 씨가 추천을 했고 아들이 들어갔고 7년 동안 대리를 하고 그 업무도 보시면 사무실 운영 준비, PC 소프트웨어 정리, 공사 현장 관리 감독 7년 하다가 나오니까 50억을 받았습니다. 원래 5억인데 사퇴하는 그날 강령을 바꿔서 1000% 보너스 규정을 바꿔서 50억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1심 판결을 놓고 저는 검찰이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장관의 말이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1심 재판을 임하는 과정에서 다 지금 법무 관계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제 식구 봐주기가 아니었나 좀 너무 말랑말랑하게 수사한 게 아니었나라는 의혹이 들고요. 저도 그런 의혹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사건의 영장 청구와 기소는 지난 정부에서 구성된 팀에서 진행됐던 것이고요.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했던 것으로 합니다.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먼저 수사했던 부분이고요. 공판도 그 팀이 유지해서 해왔는데 지금부터는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하려는 입장을 검찰이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결과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한 법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많은 법조인들도 동의하지 못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보강 수사를 하고 공판 단계에서 항소심에서 최대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